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께 깊은 유례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도 기원드립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상자 현황은 사망자는 154명이며 그중 153명의 신원을 확인하였습니다. 부상자는 중상 33명 포함 총 149명입니다. 외국인은 사망자 26명, 부상자 15명입니다. 정부는 어제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서 사상자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사망자 장례비는 실비로 지원하되 최대 1,500만 원까지 지급하고 이송 비용도 지원합니다. 유가족과 지자체 전담 공무원 간 1:1 매칭도 모두 완료하였고 31개 장례식장에도 공무원을 파견해서 원활한 장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부상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실치료비를 우선 대납하고 중상자는 전담 공무원을 1:1 매칭해서 집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합동분향소는 오늘 중으로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를 완료해서 11월 5일까지 조문객을 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유가족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구호금과 함께 세금, 통신요금 등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토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서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행사나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모든 관공서와 재해공관에서는 조기를 개항하고 공직자는 애도 리본을 달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애도 분위기와는 다른 사고 동영상, 개인 신상의 무분별한 유포는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추가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자제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지금부터 현장 질의와 온라인 단체 대화방으로 질의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각 부처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장에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분은 손을 드시고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일보의 정민승 기자입니다. 많은 질문들이 예상이 돼 있어서 좀 픽해서 먼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발표문 중에 보면 전국 17개 시도에 분향소가 설치 완료가 됐다고 했습니다. 15일까지 조문을 받을 예정이고,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분향소 위치 문제입니다. 지금 인천시청 같은 경우는 2층 대회의실에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왜 실내에 설치됐냐, 천안함 때도 세월호 때도 광장에 설치가 됐는데 이유를 물으니 행안부가 안에서 조용히 조문을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향소 위치 관련해서 좀 이렇게 지침이 있었는지요? 가이드라인이 있었는지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아마 시도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 의견을 수렴해서 아마 이제 시도에서 적절한 위치에 분향소를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KBS 이승훈 기자입니다. 저는 환자 이송 체계 관련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가까운 병원으로 환자 이송이 너무 몰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중증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환자 이송 지침 같은 게 잘 지켜졌다고 보시는지 첫 번째 질문이고요. 응급 환자의 분산 이송을 위해서 병원과 현장의 소통은 현재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이번 참사에서 부상자 이송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 내용을 좀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워서 소관 부처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에서 예.
네,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박향입니다. 지금 이송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상황 발생하셨을 때 지금 이건 재난 상황에 대해서 DMET이라는 재난 구급대 현장 진료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장 진료소 설치 주관은 보건소장이 하도록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용산 보건소에서 현장에 설치를 했었고 이제 그 DMET의 그 매뉴얼에 따라서 환자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송 절차에 따라서 가장 먼저는 가까운 병원에 우선선 그 배치 이송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된 상황이고 이제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서 이제 그 권역 가장 가까운 DMET만 참 출동한 게 아니라 서울시에 있는 DMET 그다음에 경기도까지 다 포함해서 16개 숫자는 좀 제가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DMET 팀이 전부 현장에 출동을 해 가지고 거기에 그 상황에 맞추어서 환자가 이렇게 발견되면서 환자 이송이 이루어졌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분산 이송을 위해서 뭐 현장이나 병원과 소통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그거는 지금 DMET 전체적인 그 센터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있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안에 재난 상황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황실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장 질의 추가로 하실 분 안 계신가요? 네, 현장 질의가 더 이상 없으시면 이제 온라인 단체 대화방으로 질의해 주신 기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BN 강세연 기자입니다. 10월 27일 용산경찰서 보도자료를 보면 이태원 현장에 200명 이상 인력을 배치한다고 했는데 그 인원이 137명으로 조정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대규모 집회 때문이었다면 이 판단은 용산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서울경찰청 또는 경찰청에서 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예, 이 부분은 경찰청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입니다. 지금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최초에 이제 200명을 배치하겠다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처음 듣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배치한 계획은 뭐 경비 경력의 분산이라는 꼭 그 이유만이 아니라 과거 그 이태원에 있었던 할로윈 축제에 그 배치됐던 인원과 비교를 해 보면 17년도부터 코로나가 오기 전 19년까지 평균 30명에서 90명 선 이렇게 배치를 해서 그 각종 상황에 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 137명 정도 훨씬 더 증원된 규모로 배치를 해서 이렇게 대비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 200명 배치 계획은 처음 듣는 얘기신가요? 예, 제가 실은 이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 배치 근무는 제가 좀 처음 듣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일보 김이현 기자 질문입니다. 좀 전에 나온 질문에 더해서 경찰 배치 인력이 137명이라고 나왔는데 당시 집회는 6,500명이 투입됐습니다. 아무리 주체가 없다고 해도 투입 인력의 차이가 큰데 이 같은 행사에 대한 배치 기준도 따로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 더 있습니다. 총리께서 오늘 혐오 발언 등을 자제하라는 당부를 하셨는지 실질적 규제 방안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그 주최 측이 없는 다중이 그 운집이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뭐 그 대비 매뉴얼이 별도로 있는 것은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그 할로윈 축제는 그 이태원에서의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예년보다 더 많은 그 경찰력을 투입을 해서 대비했던 것으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혐오에 대해서 말씀 그 사이버상 그 비방글 이런 건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사이버상에
이 악의적인 비방글이나 또 그 신상 정보를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를 검토하고 있고 또 현재 한 6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그런 글에 대해서는 방통위나 해당 그 사이트 통신업자들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신속히 삭제 차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GD넷 코리아 김양균 기자입니다. 당초 10만 명의 인파 운집이 예상이 됐었는데요. 이른바 노마스크 등 방역 완화에 영향이 있다고 보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이번 이제 용산 할로윈 그 행사 관련해서는 아마 이제 그동안 방역 때문에 조금 이제 자제했던 분위기도 있고 또 방역 관리 차원에서 이제 방역을 이제 강화했던 그런 이제 작년 재작년 그 상황하고는 좀 이제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참석자가 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 질의이 없어서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각 부처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지금 보면 카톡방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들어와 있는데 그 지금 사회 보시는 분은 그 질문을 못 보신 겁니까? 지금 우리 기자들이 있는 카톡방에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들이 지금 제대로 여기서 질의가 안 되고 있는데요. 조금 질의 시간 조금 더 늘려주시죠. 예. 차라리 조금만 좀 기다려주시고요. 죄송합니다. 1분 네, 변혜정 기자님. 저 뉴시스 변혜정 기자입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질의를 4가지 드렸었는데요. 지금 이거에 대한 답변을 안 주셔갖고 일단 현장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일단 서울시장이 서울시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현재 협의 진행 상황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날 소방당국과 경찰의 사상자 집계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이고 현재 중대본에서 발표하는 잠정 집계를 보면 부상자 중 경상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컨대 사고 당시 파악이 안 된 경미한 부상자들이 추가 신고 접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중대본에서 발표하는 그 병원별 사망자 및 부상자 통계를 이게 연고지 이동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런 수시로 바뀌는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지금 부상자 이송 현황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현재 환자 이송이 특정 병원에 쏠려서 대응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 그 서울시장이 서울시 전체를 특별재난 구역으로 선포하겠다는 그 건의를 하겠다는 내용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처음 이제 접하는 상황이어서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상자 통계, 그다음에 연고지 이동은 어디 복지부에서 네. 네,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아마 경상자 숫자 늘어나는 변동은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맨 처음에 초기 분류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초기 분류에 중상, 경상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의사들이 회진을 하면서 그 상태를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중상으로 분류됐던 사람이 갑자기 좋아서 기가를 하신 분도 있고요. 또 중상으로 하셨던 분이 이제 경상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 그 환자 상태가 이제 바뀌면서
그 상황이 좀 바뀌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송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는 지금 이송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은 그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에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그 부상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사망자가 발생했었을 때의 문제고요. 현재는 이미 이제 이송이 다 완료된 상태고 그다음에 사망자의 경우도 특정 그 병원이나 그런 그 사망자가 모여 있는 곳에 좀 집중된 것이 있었는데 그 특정 병원에 뭐 집중되어 있던 사망자 같은 경우도 그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또는 유가족의 어떤 희망에 따라서 이렇게 좀 장소를 이동했고 분산 이동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이송의 문제 때문에 그 환자를 뭐 응급치료를 못하거나 아니면 치료가 어렵다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대부분 지금 중증으로 있는 경우에는 그 중증 상황이 안 좋았을 경우 병원 간 이송이 있는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또 그 병원 간 이송 의사들끼리 서로 연락을 해서 이송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발생한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JTBC 저 변혜정 기자님이 한 가지 질문하신 거 놓친 게 있는데 사망자 통계가 이제 좀 그 달랐던 이유 물으셨는데 행안부 사회재난대응정책관입니다.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그 구급차로 이송한 경우에는 정확히 그 사망자 통계가 잡혔었는데 사설 구급차로 이동이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나중에 반영이 되면서 이제 사망자 통계가 좀 달라진 면이 있습니다. JTBC 정영재 기자 질문입니다. 첫 번째, 일방 통행이나 도로 통제, 지하철 무정차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투입된 경찰 병력의 대부분이 마약이나 성폭력 등을 단속하는 인력이었고 사고 대응 인력은 없었던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찰청에서 좀 답변을. 교통 부분은 교통 나와 계시나요?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되지 못하는 내용들은 저희가 따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 나온 건 다 소화를 해야 되는 건가요? 시간 되는 때까지는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경찰 병력 관련해서는 경찰청에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간 그 다중이고 운집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경찰은 현장 통제보다는 범죄 예방 그리고 불법 단속을 중심으로 그 경찰력을 배치를 해서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도 마찬가지로 그 해당 지역에서 당일 예상되는 여러 불법 행위에 대해서 그 단속하고 또 예방하기 위한 그런 경찰력을 배치를 해서 대비를 했던 것입니다. 네, 저희가 11시 20분까지로 질의응답 예정되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두 가지 질문만 현장에서 더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채널A 황규략 기자 질문입니다. 이번 이태원 축제는 주최자가 없어서 재난안전법이나 안전관리 매뉴얼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마련되고 있다면 어떤 예방책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그동안 저희들이 이제 각종 행사, 축제 관리를 하면서 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최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관련 규정 또 매뉴얼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주최자가 없는 행사라는 경우가 거의 사실은 뭐 상황이나 유례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침이나 매뉴얼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리 방안을 좀 검토를 해서 또 개선 방안을 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질문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2019년 이전에 이태원 헬로윈 축제에서는 교통 및 위험지역 통제 등이 경찰이나 지자체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예, 좀 전에 그 답변 드렸다시피 이번 이태원 같은 상황은 그 현장에 대한 통제보다는 그 많은 사람이 운집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상황을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 이전에 그 필요한 그런 다중 운집이 모이기 때문에 그 필요한 최소한의 그 교통 통제는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아마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다만 사람이 그 이동을 통제하고 하는 그런 통제가 없었다는 말씀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현장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답변되지 못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성심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었는데 사과드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